어제는 B2 얘기를 해줬는데요. 계속 먹는 거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뭐 B2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B2는 하루에 300g 이상씩 먹으면 안 되는 거 얘기했죠. 계속 뭐 100g씩 하나씩 먹는 거야. 뭐 계속해서 매일매일 먹어도 되는데요. 좀 많이 먹으면 결석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 결석에 조짐 있는 사람은 좀 덜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혈관도 청소해주고 염증도 이렇게 없애주고 또 장도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 중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특히 연근 같은 거요. 연근이 아니라 우엉. 우엉 같은 거는 이렇게 장 청소의 대장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 먹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장내 세균을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 장내에는 세균이 다양한데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세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균도 있고, 그냥 그런 세균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겠지만, 대체로 세균이 많이 있어요. 장내에 엄청, 우리 세포의 양보다 세균의 양, 숫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몸 안에, 특히 장내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내에 우리가 이제 소화를 돕고 건강하게 해주는 세균을 일부러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오톡스를 먹어서 유산균 이런 것들을 먹어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먹이가 이제 적당해야 돼. 먹을거리가 세균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톡스라고 이 프로바이오톡스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이제 프리바이오톡스예요. 틱스죠, 프리바이오틱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거 안 먹어도 돼. 뭐 유산균 먹을 필요 없어요. 뭘 먹으면? 우엉을 먹으면. 우엉이 이게 다량 포함이 돼 있어요. 프리바이오톡스 효과를 내는. 이게 이제 우엉이 성질이 좀 특이해서 우엉에도 탄수화물이 많거든요. 섬유질이 많으니까. 좀 특이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아밀라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이 우엉에는 아밀라제 탄수화물이기보다는 아넬린인가? 뭐 이런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소화가 안 돼, 우엉이. 다 소화가 안 돼. 많이 소화가 안 되고요. 소화가 안 된 채로 대장에 들어가요. 대장에 가서 거기에서 대장을 아주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소화를 돕는데요. 거기 소화가 되게 하는데요. 거기서 장내 굉장히 좋은 장내 좋은 세균의 먹잇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요, 장내 세균이 많은데 이 장내 세균은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세균이 달라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좋아하는 세균이 여기에 살고요. 이렇게 귤을 많이 먹으면 귤을 많이 좋아하는 세균이 대장에 살고, 튀김을 좋아하면 튀김을 좋아하는 세균이 대장에서 더 많이 증식을 해요. 과자를 좋아하면 과자를 좋아하는 그런 세균이 장내에 번식을 더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이 안에 세균을 우리가 세균을 키우고 있다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양식장, 세균 양식장이야, 장은. 장은 세균 양식장이요. 그런데 이 세균이 이 자기 먹거리를 잘 해서 잘 소화를 잘 세균이 먹어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도 좋아지게 하고요. 장이 안 좋으면 뾰루지 생겨요, 이게. 얼굴에 뾰루지 생기잖아요? 뭐, 몸에 부스럼 생기잖아요? 몸에 아토피 같은 거 있잖아요? 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장하고 피부하고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스킨 로션 안 발라도 돼. 장이 건강하면. 루즈만 딱 바르면 끝나. 장이 건강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장이 그런데 먹는 대로 장이 이렇게 균이 배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 세균을 내 몸을 파괴하는 그런 세균도 있어요. 몸에. 그리고 내 몸을 길러주는 세균도 있고 장을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피나게 하는 세균도 있고요. 장에 염증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세균도 있고 암을 유발하는 그런 세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먹거리가 이 안에 있는 세균이 양식이 되니까. 그러면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 또 트랜스지방이 많은 튀김 같은 거, 스낵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에 관련된 이런 모든 대부분의 음식들은 라면도 마찬가지죠. 컵라면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 안에 장에 들어가면 이 나를 파괴하는 세균들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게 더 증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장암을 일으키고 대장염증을 일으키고 장염을 일으키고 그러죠. 그렇다면 무엇을 먹으면 장에 좋은 세균이 더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것도 튀김 먹고 유산균 먹고 이러면 좀 잘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연근을 먹으면 그러면 이 안에 좋은 세균들이 아주 잘 배양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비트 같은 거, 연근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그런 거는 정말 이 안에서 세균이 아주 잘 양성이 돼서 건강에 굉장히 좋다 할 수 있죠. 그러려면 피가 맑아져요. 청열 작용이 있어요. 비트나 연근 이런 것들은 피를 굉장히 맑게 해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는 왜요? 여러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이렇게 먹게 하기 위해서 제가 봉투를 준비했어요.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아침 공양 드시고 가고 그러잖아요.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더라고. 저도 탄수화물 많이 먹는데요. 좀 줄이고 밥 한 숟갈 빼고 비트 한 조각, 밥 한 숟갈 빼고 사과 한 조각, 밥 한 숟갈 빼고 연근 한 조각 이렇게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걸로 장을 봐가지고 우엉하고 비트하고 과일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오늘은 내리면 안 되지만 기도 끝나고 내려가 여기 과일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비트하고 사과는 완전히 궁합 찰떡궁합이라고 그랬죠. 같이 먹으면 되게 좋아요. 토마토 있잖아. 토마토 너무 좋고 바나나, 파인애플 다 좋아요. 저게 아침마다 과일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야, 부처님이 참 훌륭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먹을 걸 많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줄 때 보살님 받으세요. 대표로. 자, 감사합니다. 건강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항상 먹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채는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물에 이렇게 잘 우러나는 거. 우리가 국 끓일 때 뭐 미역국이라든지 무슨 나물국, 콩나물국 이런 것들은 미역이나 콩나물 이런 것들이 팔팔 끓이면 거기에서 영양분이 슉 나와가지고 그 국물이 굉장히 우리에게 맛도 있고 영양도 많이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역국을 다 끓인다고 해서 미역이 영양분이 다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지용성도 있는 거예요. 지용성은 지방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분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수용성은 물에다만 이렇게 영양분이 물에만 있어도 풀려나는 거고, 지용성은 기름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특히 야채들은 지용성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서 몸 안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대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소화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있는 것이
음식으로 있는 것이 들깨거든요. 참깨, 들깨 이런 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들깨 같은 거는 그야말로 오메가3의 보고예요. 이거는 들깨는 그 자체가 그냥 우리가 이제 등 푸른 그 생선 있잖아요. 고등어라든지 뭐 오메가3가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잽도 안 돼. 잽도 안 돼. 아이고,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것도 아닌데 땅에서 나는 것 중에 그 오메가3 가장 많이 나는 게 들깨예요. 그런데 이 오메가3의 가장 큰 이제 이렇게 단점은 뭐냐면 산패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산화가 너무 잘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들기름 짜고 나서 이제 냉장고에 바로 넣는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들기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들깨가루 가루 낸 거 있잖아요. 그 바로 진공 포장돼야 되는 거예요. 진공 포장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비닐 포장만 돼 있으면 뭐 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들깨 칼국수 해 먹는다고 막 자꾸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시장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들깨가루 만들어 놓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5개월 몇 달이 지나고 이런 거는 한 달이 넘고 지나면 이런 거는 이건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메가3가 이 생생할 때나 몸에 도움이 되지 이게 산패가 되면 이건 그다음부터는 독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갈지 않고 우리가 쓸 때마다 직접 갈아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기 어렵죠, 그죠? 직접 누가 갈아 먹겠어? 가정에서는 가능해요. 절에서는 그걸 직접 갈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짜가지고 들기름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데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면 들깨를 직접 이제 그 들깨 가루 내지 않은 것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해서 먹을 때마다 이렇게 툭툭 쪄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후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후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루 나오는 거 그게 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모든 음식에 들깨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물 무칠 때도 들깨 넣고 어떤 걸 할 때 넣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물 볶을 때 뭐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넣지 말고 올리브유 넣지 말고 그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볶으면 발연점이 참기름, 들기름은 발연점이 160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센 불에 안 하면 돼. 너무 센 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름을 넣고 센 불하면 막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이건 완전 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센 불에 기름이 막 연기가 막 올라온다. 이건 즉시 버려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이제 하면 안 되고요. 좀 연한 불에, 약한 불에, 연기 안 날 정도로 연한 불에 들기름, 참기름도 괜찮아요. 올리브유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나물 같은 것들을 아니면 호박이나 연근이나 이런 것들을 뭐 우엉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볶을 때 기름을 같이 넣어서 같이 볶으면 굉장히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아주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먹던 이런 반찬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세계에서. 세계 여행을 여러분들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우리 방식으로 해먹는 이런 조리법이 세계 어딜 가서도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야채들을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또는 삶아서 데쳐 먹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시금치 같은 건 데쳐 먹어야 되잖아. 그런 게. 뭐 무나물도 그냥 생채로 해 먹지만 데쳐 먹기도 하고 콩나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세게 안 데치잖아. 살짝 데쳐내잖아요.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굉장히 큰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건강식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잘 몰랐던 거는 뭐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기름을 많이 쓰면 안 좋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 어제 커피를 스틱 커피, 프림 들어간 커피가 굉장히 해롭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을 많이 부으면 안 좋다라고 이제 하는데 좋은 기름은 괜찮아요. 들기름, 참기름 그 저온 압착으로 뺀 거 덜 볶고
볶더라도 낮은 불에 볶은 게 괜찮아요. 들기름을 뺐는데 그 보살님이 그러더라고. 방앗간에 아무리 가도 이게 다 볶지 않는 데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살살 볶는 건 괜찮아요. 덜 깨도 참깨도 살살 볶는 게 괜찮고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제 센 불에 빨리 볶아야 된다. 이건 절대 안 되죠. 센 불에 볶는 것도 센 불에 볶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기름들이 산패가 되기 때문에 센 불에 살살 볶아가지고 기름을 짠 거는 괜찮습니다. 또 올리브유는 우리가 볶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해서 오는데 올리브유가 기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튀기면 보통 180도 정도에 튀기거든요. 그러니까 들기름, 참기름은 이건 튀김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연기가 풀풀 나니까 안 되고요. 올리브유도 할 수 있는데 올리브유 중에 퓨어로 등급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40도 발연점이에요.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너무 비싸고 그래서 올리브유는 튀김할 필요는 없고요. 그 퓨어 등급보다는 퓨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정제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버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사실 올리브유가 굉장히 제일 좋아요. 제일 제일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게 버진 등급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샐러드 먹을 때 이런 올리브유를 넣어서 먹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는 왜 저 기름을 샐러드 할 때 기름을 뭐하려고 붓나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용성 이런 그 단백질 탄수화물들이 있다고요. 영양소가 지용성이 많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름하고 같이 먹어주면 속에 부담도 덜하고 채소만 먹으면 속이 껄껄하니 좀 이상할 좀 그렇거든요. 근데 기름이 이렇게 해줘서 속도 부드러워지고 영양소 공급들이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생야채에도 기름을 이렇게 쳐서 먹는 거 꼭 올리브유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들기름, 더 좋은 기름은 호두기름이랬죠. 이런 들기름, 호두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야채랑 생야채도 괜찮아요. 볶지 않고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건강 지식이 굉장히 즐겁지 않아요? 네, 성불하세요.